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자, 이제 그 지방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요. 네, 저도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좀 후보자 검증 보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와 열린공감TV 제작진과 함께 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최근에 그 홍대 미대에 박형준 씨의 부인이 딸을 합격시켜 달라면서 청탁하고 돌아갔다는 그 청탁을 받은 당사자인 교수님이 홍대 미대 최근에 정년 퇴직하신 김승현 교수님이신데, 이분의 이제 증언을 저희가 보도를 했죠. 그런데 네, 박형준 씨 쪽에서 저를 비롯해서 경기신문 기자와 강진구 기자, 열린공감TV 제작진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예상은 했는데요. 역시나네요. 네. 홍대 미대에 박형준 씨가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면 이 건은 클리어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홍대 쪽에서 당시에 그러니까 지원자의 입시 자료까지도 90년대 후반까지의 자료 다 갖고 있다고 저희에게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박형준 씨 쪽에서 요청만 하면 입시 지원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알려줬는데도 박형준 씨 쪽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법적 대응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자, 언론중재위라는 어떤 그 중간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밟지도 않고 무조건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재보궐선거일 이전에 진실과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노력도 하지 않는 채로 이 기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보도를 일방적으로 가짜 뉴스로 폄훼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박형준 씨뿐만이 아니고도 하태경 국회의원 이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명예훼손으로 역시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만 믿고 맞서 나가겠고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소송을 이제 치르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법적 소송 비용으로 많이 좀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제가 살림살이도 최근 좀 줄였습니다. 사무실도 운영하는 걸 좀 일단은 뺐고 후배 동료 채용하는 것도 일단은 좀 보류하고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좀 광고도 좀 유인헤드 그 협찬하는 그 제휴 그 광고도 중단되고 해서 좀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옆에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또 너무 과하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의 취재는 모두 사실관계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채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법적 소송이 들어와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겨레에서 15년, 그죠? 한겨레부터 지금까지 기자 경력이 15년 차. 정말 뭐 우리 사회를 뭐 들었다 놨다 하는 보도 뭐 제가 한두 차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대충 다 아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제 보도가 뭐 오보로 밝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담담하게 임하려 합니다. 이번에 양심 선언을 하신 홍대 미대 우리 김승효 교수님도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판화 미술계의 거장 원로이십니다. 이런 분이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쉽게 상상이 들지 않고요. 또 이분은 오랫동안 그 검찰에 출석해서 다른 교수님, 홍대 교수들과 달리 홍대 미대 입시 비리를 오랫동안 폭로해 오신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따져보면 이분과 대화를 해보면 민주당 성향도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홍대 미대 교수님 김승현 교수 말고도 또 다른 교수님의 증언도 듣고 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보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담담하게 법적 대응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검증 보도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허재영 기자는 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늘 감사드립니다. 잠시 전해드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박형준 씨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뭐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박형준 국민의힘 이 부산시장 후보가 해운대 LCT를 직접 분양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특혜 분양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뭐 특혜 분양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뭐 경쟁률 없이, 그리고 뭐 계약금도 당시 이 LCT 이제 사업단의 이영복 회장이 뭐 대신 내주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혜택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박형준 씨가 내가 이 해운대 LCT를 분양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것도 두 채나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어디서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2016년인가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되죠. 그때 이제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조차도 이거를 숨겼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혜 분양 여부는 좀 더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겠지만 박형준 씨가 왜 LCT 분양받았던 것 무려 두 채나 본인의 명의랑 그리고 자신의 딸 명의로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두 개를 지금까지도 어느 곳에서도 이걸 밝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안 한 걸까? 좀 의문이 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어제 폭로를 한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2015년하고 2020년에 이제 각각 매입이 되는 것 같은데 2015년은 아마 부인이 박형준 씨 부인이 이거를 이제 매입한 것 같아요. 이제 박형준 씨 쪽의 해명으로는 부인이 무슨 청약 통장 같은 걸 했는데 그거 1순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첨된 거다. 특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딸의 명의로 갖고 있는 건 2020년인데 이제 남편이 랑 상의를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좀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LCT로 들어간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이제 현재 실거래가가 35억 원에서 한 41억 원, 뭐 요런 정도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매입할 때 한 21억 원
정도로 매입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한 14억에서 20억 정도 올린 것 같다. 니네들 이거 투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특혜 분양 받아 가지고 이런 이제 의문을 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이 되는 게 이 LCT가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2020년 2월부터 이제 막 입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도 박형준 씨가 입주를 안 했어요. 예. 살려고 이거를 산 거 아니었어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근데 왜 입주를 안 해? 그러니까 어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그 사건으로 이제 물러나게 된 게 작년에 한 4월 달쯤이죠. 그때부터 이제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분위기니까 아무래도 박형준 씨가 이 해운대구 이 LCT에 살고 있는 게 만약에 세간에 좀 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미지상 그렇게 썩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일부러 입주를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의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의심이 되는 거죠. 특혜 분양 이런 것들 드러날까 봐 본인이 직접 거주하진 않고 전세 같은 거 줘서 좀 숨기려고 한 거 아닌지 그런 의심도 들고 또는 이제 시장에 나오려고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살 목적도 없고 한 10억, 20억 뭐 요 정도 되는 시세 차익만 노리면 되는 거냐. 그렇게 그런 걸로 판단해 왔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아무튼 박형준 씨가 명확하게 해명은 안 해요. 다만 정확하게 이제 해명하는 건 나는 특혜 분양은 아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고 내가 왜 이거를 2016년에 국회 사무총장의 재직 시절에 재산 등록 신고를 왜 안 했는지 그리고 2020년 초부터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도 입주를 안 했는지. 이거 무슨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정말 실거주 목적이었다면 진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살고 있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홍대 미대 입시 비리 얘기만 조금 더 거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더 취재를 할 겁니다. 검찰에 저희 기자들을 이 부분을 이제 고발을 했던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취재를 할 건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김승현 교수가 박형준 씨의 부인이랑 굉장히 잘 알고 지냈던 사이로 알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왜냐하면 이분이 부산에서 화랑을 크게 운영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박형준 씨의 부인도 좀 찾아뵙고 해서 굳이 박형준 씨가 아무 해명도 안 하고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안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박형준 씨 부인을 찾아가는 거죠. 아니면 따님을 좀 찾아뵙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취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08년도에서 2009년 사이에 검찰 수사가 이제 홍대 미대 입시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가 있었는데 이게 다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됐는데도 그때 기소 처분 받은 교수님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용두사미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승현 교수에게 이 당시 검찰은 처음에는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수사하겠다, 이거 비리를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중간부터 윗선에 좀 얘기가 있는데 우리 내부 문제다, 이거 사실관계 못 밝힐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김승현 교수가 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청와대가 홍대를 이렇게 봐주려고 하는 거지? 의아하게 여겼는데 지금 이제 국정원이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뭐 여러 가지 민간인 사찰, 뭐 정보 보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하면서 이제 김소연 교수는 의심하는 거죠. 이게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검찰 수사 과정을 보고받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딸의 청탁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의 정보 보고도 심지어 받고 있었던 어떤 정황이 나오는데 검찰 중앙지검의 수사 과정이야 뭐 어렵지 않게 입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박형준 씨의 영향력 때문에 홍대 미대 입시 비리 전반의 사건이 묻힌 건 아닌지 허재영 기자가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KBS의 단독 보도를 좀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어제 밤에 이제 나온 보도입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해서 이게 처음에 알려졌어요. 뭐였냐면 오세훈 후보가 이제 처가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 내곡동 일대에 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어가지고 개발이 막 안 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당시 이제 서울시장으로 오래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 내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개발 추진이 됐고, 그래서 보상금을 받아서 큰 이익을 얻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한 겁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가 바로 그 당시에 반박을 했었어요. 일주일 전에. 뭐였냐면, 내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린벨트가 풀린 게 아니라 그때 내곡동 일대 개발이 된 건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거고, 그리고 이후에 내가 서울시장이 되긴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절차만 진행된 거고, 오히려 이게 공공개발로 진행되면서 더 손해를 봤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이 흘렀는데 KBS가 사실관계 검증을 일주일 동안 해봤나 봐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데 오세훈 그 후보가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느냐? 공문서랑 당시 이 내곡동 개발을 추진했던 이제 서울시 관계자들 쭉 다 만나가지고 취재를 해봤더니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었다라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그 내곡동 일대의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된 건 2006년 3월 달인데, 그때 이게 어떻게 이게 지정이 됐냐면, 물론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인 건 맞죠. 그런데 문서상으로 확인해 보면 이거 최초의 제안을 SH가 했다라는 거예요. SH가. 그래서 SH가 서울시의 개발을 제안했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이걸 받아들여서 건설교통부에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건설교통부는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어요.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이제 주민공람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당시 반대가 굉장히 컸었다고 하네요. 뭐 자연경관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이게 내곡동 일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라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2008년 2월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할 때였죠. 그때까지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세훈 후보가 쭉 이제 서울시장으로 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계속 이걸 추진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서울시가 계속 내곡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환경부도 막 설득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관계부처가 이제 설득을 당해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니까 좀 더 설득이 용이했겠죠. 그래서 2008년 2월에 개발 면적 기준을 뭐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한 60% 줄이는 선에서 환경부도 동의하고 하면서 결국 언제 확정됐냐? 서울시 내곡동 개발 계획이 2009년 11월에 개발이 확정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뭐야,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개발 계획이 확정된 거다. 나는 뭐 아무런 관여도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관계가 다 안 맞는 거죠. 오세훈 씨 해명을 정확히 하셔야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또 확인해 보니까 오세훈 씨가 바로 또 입장을 내긴 냈더라고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몰랐다. 노무현 정부 때 당시 그 공문서를 제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처갓집 땅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시에 존재도 몰랐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자, 처갓집,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물려받은 땅이 아버지 그 장인어른한테 물려받은 땅이 대충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걸 모르지?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부부끼리 예? 예. 물려받은 땅, 이미 물려받은 땅, 예, 장인어른한테, 예, 어디 물려받았어? 이 땅 위치 정도 대충 뭐 지번까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을 순 있지만 대충 어느 동네인지쯤은 아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냐면 부부는 공동재산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네,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방송 마치기 전에 지금 확인한 보도인데요. 오세훈 씨가 내곡동 땅의 위치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관보에 정확하게 땅 지번까지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공직자 그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보에 다 그렇게 기재가 되는데 땅 지번까지, 그러니까 오세훈 씨의 부인이 물려받은 그 유산, 그 땅의 지번까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이건 도대체 누가 그럼 신고한 겁니까? 오세훈 씨, 예. 땅 위치도 몰랐다며. 땅 지번까지 잘 알고 있었네. 하여튼 입만 열면 정말. 아니, 그 장인이 사망한 게 1970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인이랑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땅의 위치가 어딘지 몰랐고 부부끼리 대화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놓고 관보에다가는 왜 땅의 지번까지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오세훈 씨 다시 해명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박형준 씨도 그렇고 오세훈 씨도 그렇고 참 까면 깔수록 뭐 이렇게 끊임없이 튀어나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지지율 1위 후보라는 거 참 참조하시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요. 한명숙 전 총리 이 모해 위증 의혹, 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의혹, 이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박범계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이제 발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 같아요. 3월 22일까지가 이제 어미중 검사를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르겠어요. 일주일도 지금 채 안 남았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느냐.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다급한 마음에 지난주에 이제 서초동 대검 앞에서 시위도 하고 했고 여러분이 많이 격려를 해주셨죠. 그런데 어쨌든 언론 보도를 보면 확실하게 이제 박범계 장관이 내가 지금 그 한명수 수사팀 당시에 그 6천 쪽에 해당하는 감찰 기록을 내가 직접 살펴보겠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열어보고 모두 살펴보겠다. 3월 22일 뭐 얼마 안 남긴 하지만 다만 이거 수사 서류 살펴보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검찰이 당시에 그 모해 위증, 그러니까 어미중 검사실에 다 모여가지고 증인들 한 씨, 고 한만호 씨, 그리고 재소자 최 씨, 김 씨 이런 사람들이 검사 앞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진술 연습을 한 거는 인정은 했다고 해요. 예, 그건 검찰이 인정했다고 하는데 다만 검찰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재판에서 말하도록 연습시킨 거다. 요렇게 해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왜 수십 번의 연습이 필요하죠? 이게 한두 번 연습한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물론 이제 이제 그 재판에 출석하는 피의자들 많이
취재해 봐서 알아요. 변호사들도 그렇고 한두 번 정도는 서로 만나 가지고 간단한 확인 작업은 걸쳐서 연습은 해요. 그거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수십 번씩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진실을 말하는데 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미중 검사실에 한만호 씨랑 최 씨, 김 씨가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몇 번 불려갔냐면 한만호 씨가 21번, 재소자 최 씨가 18번, 재소자 김 씨가 10번. 예. 불려가요. 특히 김 씨는 그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불려가요. 아니 진술 연습을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서 그 진술하는 연습을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거의 막 20번, 10번 이렇게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해명이? 자, 제가 듣기로는 이문정 검사가 이미 공소장까지 다 써놓은 상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박범계 장관님 국민만 믿고 조남관 대검차장은 배제시키세요. 이분은 윤석열 편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배제시키고 얼른 이문정 검사에게 이 수사 재배당하세요. 공소장까지 다 써놓은 상태라고 하니까 어차피 어민정 검사가 출석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서면 조사 대충 받고 기소해도 됩니다. 어차피 뭐 예전에 조국 장관 부인은 서면 조사도 안 하고 그때 기소하지 않았나요? 못할 거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님, 이번 주 안에 빨리 결단을 내리세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만 믿고 열심히 걷겠습니다. 용기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